시작. 안녕하십니까. 센스쟁이 인사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리스 문화를 세계화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괜한 짓을 했네요.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그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을 겁니다. 그리스의 민주 정치의 발전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가 다시 쇠퇴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아마 살펴봤을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리스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인도 지역까지 진출했던,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 문화를 세계에 퍼뜨렸던 그러한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 위쪽에 어떠한 나라가 있었냐면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작은 왕국이었는데요.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굉장히 약해졌었잖아요. 혹시 소리 들으셨나요? 네.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요. 약해진 그리스 지역을 바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라고도 부르는 그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는 바로 그리스 지역을 정복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서아시아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죠. 그 페르시아 전쟁이 그리스랑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한 거죠? 그렇죠, 바로 페르시아랑 한 거죠. 그 페르시아가 그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굉장히 약화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스 지역을 정복했던 바로 알렉산드로스가 이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집트 지역까지 정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배웠던 이집트 문명 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진출을 하게 되냐면 동쪽 인도 문명까지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젊은 나이에, 즉 27세의 나이에 아파서, 그렇게 잘 나가던 알렉산더 대왕이 아파서 죽게 되죠. 우리가 아프면 안 돼요. 선생님, 어떤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일찍 죽을 줄 알았어요. 왜? 영웅들은 일찍 죽으니까. 근데 지금 저는 아직 살아있고요. 내년에도 살아있을 거고요. 내후년에도 살아있을 겁니다. 저는 영웅이 아닌가 봐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제가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연락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때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로 같이 만나서 탑골공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맛있는 국밥을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헛소리가 심했는데요. 네, 이건 알렉산드로스 제국입니다. 이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제국을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꼭 살펴봐야 되는데 이집트부터 바로 인도 지역까지 굉장히 거대한 왕국을 만들게 되죠. 하지만 금세 망하죠. 죽게 되니까 금세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남기게 되는데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어떠한 특징을 우선 두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그 동방의 전제군주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민주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동방은 이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그렇게 전제군주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게 돼서 가장 위에 왕을 중심으로 이제 제국이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제군주제를 채택을 하게 되죠. 약간 동방적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피정복민들의 그 관습을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페르시아도 그랬었죠. 관용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한참 전이니까요, 그죠? 아시리아, 아마 페르시아, 그 지역을 장악했던 게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인데요. 타 민족 피정복민의 관습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스는 굉장히 그리스를 사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남길 정도냐면 오직 그리스만이 옳다라고 하는 말을 남길 정도로 그리스를 굉장히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리스 문화 말고도 힘을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한 손에는 힘, 한 손에는 그리스 문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이제 고르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매듭을 엄청 잘 만들어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매듭을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풀어내지 못했대요. 그러자 알렉산드로스가 와가지고 그것을 칼로 싹 잘라버렸대요. 그래서 지혜보다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에피소드인데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했던 알렉산드로스. 왼쪽엔 힘, 오른쪽엔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이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피정복민의 관습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남성, 자기가 데려온 그리스 남성과 그 지역에 살던 특별히 페르시아를 정복한 이후에 페르시아 여성의 결혼을 장려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인의 이주를 장려해서 그 지역의 그리스 문화를 심고자 노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의 언어, 화폐를 사용을 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를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을 딴 그런 도시들을 각 지역에다가 만들게 되죠. 바로 알렉산드로스라고 합니다. 글씨가 이렇게 그지가 않네요.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 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집트 지역에다 만든 그런 알렉산드로스 도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서쪽으로는 이집트, 그 다음에 서아시아, 그 다음에 인도 지역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서 동서교역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에 이러한 인도, 중국의 물건들이 서쪽으로 전파되게 되고 또한 서쪽의 물건들이 동쪽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적 의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렉산드로스가 결국에는 죽게 되고 사후에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바로 이집트, 마케도니아 아까 배웠죠? 그리스 위쪽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에 그리고 이집트 지역에는 그냥 원래 다시 이집트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페르시아 지역에는 그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게 다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오른쪽 지역에 이제 인더스, 겐지스강 유역 쪽에는 이제 박트리아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게 망한 다음에는 박트리아, 그다음에 또한 이제 페르시아, 파르티아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 흐름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집트는요, 선생님 로마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이집트에 이제 신화를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인이 파견이 된 거죠.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인이 파견이 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이집트는 원래 이집트인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이제 그리스인의 왕족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막 결혼 막 장려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 알아주세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족이 이집트 왕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우리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왕의 여왕은 뭐라고 부르냐면 클레오파트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그 여자 한 명의 이름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여왕을 통칭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얘기해주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마케도니아인들이 이집트의 왕족이 되죠. 아무튼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을 하고자 했죠.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바로 이 문화적 측면입니다. 우리가 알렉산드로스의 이 문화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문화라고 부릅니다. 헬레니즘 문화라고 부르는데요. 헬레니즘 문화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개방적, 그리고 개인적, 그다음에 세계 시민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한꺼번에 그냥 알아주세요. 개방적, 개인적, 세계 시민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 문화가 그 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 문화로 한정되어 있다면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제 마구마구 퍼져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개방적, 세계 시민적, 그리고 또한 그 안에는 개인적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 특징을 헬레니즘 문화라고 부릅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의 이제 가장 발달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철학적 부분인데요. 두 가지 파트로 발전을 하죠. 한 가지 파트는 우리가 스토아파라고 하고요. 하나는 에피쿠로스학파라고 합니다. 에피쿠로스. 스토아파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얘네들은 금욕 그리고 이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철학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금욕하는 거 알죠? 그 단어 알죠? 모르면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얘는 행복을 위해서 그냥 프린트에도 다 실어놨는데요. 행복을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마음의 안정과 만족을 추구해야 된다. 행복을 굉장히 추구하는 거죠. 행복을 위해 마음의 안정 그리고 만족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얘는 그런 금욕적인 자기의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마음의 안정과 만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자연 철학 부분도 발전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예술적 부분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 아름다움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그러한 육체적 육체와 감정을 굉장히 관능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림 아마 교과서나 여러 가지 여러분 자료 찾아보시면 밀러의 비노스상,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그다음에 라오코 군상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잡고 막 사람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네. 뭐 니케상 이러한 것들이 이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앞 시간에 예전에 쿠션 왕조 할 때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인도의 문화와 헬레니즘의 문화가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그렇죠. 바로 간다라 양식이죠. 그래서 간다라 양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글씨가 되게 그지 같지만 말로 다 했고 프린트해도 다 있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바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태어난 바로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그 밑에 지역인 그리스 지역이 정복되게 되고 그다음에 바로 페르시아, 이집트, 그다음에 이쪽 게르만 지역까지 정복이 되면서 바로 이 서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적 전제 군주제로서 피정몽금의 관습을 중시하면서도 그리스 문화를 전하는 데 굉장히 앞장선 그러한 제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열되게 되고 나중에 로마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되는데 그리스 문화를 세계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방금 좀 카메라 안 잡혔나요? 네, 그래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철학적 부분 이거 좀 알아주세요.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간다라 양식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더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잡소리가 많아졌네요. 항상 영상이 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또 찍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가룡.